암기 과목만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히는 사람들 있지. 나는 암기가 세상에서 가장 싫었어. 3번을 보든 5번을 보든 잘 외워지지도 않고 외워졌다는 확신도 안 서고. 근데 오늘 내가 알려줄 이 방법은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 뭘 반복해서 봐야 되는지도 저절로 정해지고 정해진 방법대로 하면 그냥 다 외워져. 나는 이 방법으로 벼락치기를 해서 내신 전교 1등을 한 적도 있어.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 없이 외울 수 있는 암기법 내가 전부 다 알려줄게. 이 영상 각 잡고 필기하면서 집중해서 봐줘. 내가 강의는 20년 가까이 했고 학원 운영도 여러 개 1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정말 수많은 학생들을 봐왔거든. 대부분 학생들이 가장 암기할 때 삽질하는 부분이 뭐냐면 눈으로 여러 번 읽으면서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너네가 꼭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암기는 무조건 입력으로 넣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내서 출력하는 거야. 너희도 아마 전부 이런 기억이 있을 텐데 중학교 때 시험 기간에 서로 퀴즈 낼 때 있지. 예를 들어 고구려의 장수왕의 업적을 얘기해봐. 이때 막 외우고 있던 걸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해. 다 못 맞추더라도 서로 퀴즈를 좀 왔다 갔다 내다 보면 되게 쉽게 저절로 외워지지 않았니? 이게 우리가 이미 경험한 테스트의 효과야. 뇌과학에서도 당연히 입증된 효과인데 단순히 눈으로 읽는다는 건 뇌 입장에서 굉장히 약한 자극이야. 하지만 출력하려고 애쓴다는 건 우리의 뇌에서 주의 집중, 작업 기억, 시냅스 연결까지 모두 동시에 작동돼서 기억 회로가 훨씬 튼튼하게 구축이 돼. 쉽게 말해서 테스트로 출력할 수 있어야 암기가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중학교 때 퀴즈를 하면 암기가 잘 된다라고 깨우쳤어. 근데 이 내신 시험 기간 때 친구랑 같이 공부하면 굉장히 위험해. 놀다가 망할 수도 있거든. 그렇다고 혼자서 퀴즈를 내고 답하면 약간 미친 사람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혼자서 퀴즈를 낼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중학교 때 이 테스트 종이를 만들었어. 실제 종이 활용법을 알려줄게. 이 활용법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진짜 개쩔어. 시험 기간 관련된 거는 좀 이따 4번째에서 다룰 거니까 지금은 단순 암기로 영단어를 가지고 왔어. 이거는 실제 내가 운영하는 학원에 영어 선생님 이윤찬 선생님이 이렇게 영단어를 애들을 이렇게 암기시키고 또 테스트를 하게 하거든. 어떤 식으로 쓰면 되냐면 여기 보면 단서가 있어. 단서라는 건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영단어를 보고서 한글 뜻을 알아야 되잖아. 그치? 단서와 해결책 이게 기본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어서 여기를 가려. 여기 부분의 해결책을 가리고선 그리고 얘만 보고서 테스트하면 돼. 이거 보고 기억을 해내는 거지. 막 출력하는 거 떠올려. 근데 안 떠올라 그러면 이렇게 보고 또 안 떠올라 그러면 이렇게 보고. 근데 이 테스트 종이를 가지고 암기법을 알려주시는 나랑 비슷한 선생님들이 좀 많더라고 유튜브에. 그럼 선생님 이거 따라 하신 건가요? 아니 아마 이게 유튜브에 올린 건 내가 원조일걸? 2020년도부터 나는 이 종이 영상을 올려왔고 실제 중학교 때부터 난 이렇게 모든 과목을 공부해왔어.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암기법은 다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출력에 거의 다 집중돼 있어.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비슷할 수밖에 없어. 누가 원조다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여기서는 선생님만의 더 특별한 찐텐 노하우를 몇 가지 더 알려줄게. 첫 번째 노하우는 좀 전에 언급한 건데 단서에 대한 해결책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단서를 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영단어 말고 실제로 단서에 대한 해결책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종이를 작성하면 이게 수학에도 적용이 돼. 이따가 수학에 적용하는 방법은 좀 꼼꼼하게 알려줄 건데 어쨌든 봐봐. 이렇게 접었을 때 삼각형이 나오면 뭘 해야 될지 하고선 중학교 도형을 삼각형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다가 해결책을 써놓으면 개념과 발상을 머릿속에다 다 저장할 수가 있게 돼. 자, 두 번째 노하우는 어떻게 반복하는지인데 이것도 사실 암기에 대한 게 좀 노하우가 없는 친구들은 야 요거 만들어준 다음에 계속 외워 그러면 계속 순서대로 보고 이렇게 보고 틀린 건 계속 또 틀려. 순서대로 쭉 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처음 테스트를 하거나 뭐 여러 번 테스트를 할 때 쉬운 거, 외워진 거는 빼고서 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나의 두 번째 노하우는 뭐냐면 한두 번 정도는 그냥 테스트를 해. 그냥 쭉 보면서 쭉 테스트를 해. 보면서 한단 말이야. 틀려도 그냥 막 보면서 아 이거였구나 하다가 어느 정도 대체로 한 7, 80% 외워진 것 같지? 그럼 그때부터 테스트할 때는 틀린 거에다가 점을 찍어. 별표도 아니야. 별표하면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쭉 봤는데 듀플리케이트 이게 만약에 안 이어졌어. 그럼 여기다 점을 찍어놔.
하고선 또 하는데 또 테스트하다가 만약에 얘가 안 이어졌어. 그럼 점을 또 찍어. 또 그러다가 또 얘가 안 이어졌어. 그럼 여기다가 점을 찍고 안 이어진 건 또 점을 찍어.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뭘 하냐면 테스트가 한번 끝나자마자 바로 점 찍은 것만 다시 테스트해. 그러면 바로 이 안 이어지던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각인돼서 출력이 돼. 그리고서 또 테스트를 했는데 점 찍힌 게 또 틀렸어. 그럼 점을 하나 더 찍어. 그러면 점이 이렇게 막 많아진 단어들이나 아니면 암기해야 될 내용 중에 점이 많아진 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럼 그거는 되게 안 이어지는 거니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어떻게 공부하냐면 쭉 그냥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쭉 테스트를 해. 혹시라도 외워놨다가 까먹은 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테스트를 하는데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점 찍혀 있는 거 위주로 테스트를 해. 처음엔 점 있는 건 다 테스트하고 그러다가 시험 기간에 가까워지면 점 2개짜리만 또 따로 테스트해. 2개 이상만. 마지막은 진짜 점 3개씩 4개 5개 모르는 것들 안 이어지는 거 위주로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하잖아. 그러면 여기 있지 필연성. 우연히 떠오르는 게 아니라 안 이어지던 것도 필연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만의 세 번째 노하우. 이거를 잘 외웠는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 풀 때 암기해 놓은 내용이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 이걸 겁나 열심히 외웠는데 이거 관련된 문제에서 만약에 틀렸다. 그럼 나는 요쪽에도 테스트를 만들 수 있거든. 영단어랑 뜻을 테스트를 만들 수 있지만 여기는 나는 비워두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만약에 외웠는데도 이게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이거를 이 문제에 관련된 예시문을 여기다 써놔. 그냥 아예. 그래가지고 문제 풀 때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건 위험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단어만 봐도 예시문을 외워가지고 예시문이 나올 정도로. 그럼 다른 과목에도 응용할 수 있겠지. 어떤 내용을 암기해놨는데 그게 만약에 문제를 풀다 틀렸어. 그럼 그 예제를 여기다가 써놔, 문제를. 그런 다음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여기다 써놔. 그러면 진짜 완벽하게 거의 만점 나올 정도로 암기 과목이 완성이 돼. 그리고 암기를 넘어서 뇌를 자극해가지고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수학에서도 가능해. 난 수학까지 이걸 접목시켰어. 근데 이거 예제도 이렇게 가리고서 테스트하는 거다? 내가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다 뜻이 있어. 이쪽 해결책은 이렇게 가리고 이쪽 예제 문제를 풀 때 답은 이렇게 가려. 그리고 저 혼자서 막 풀어. 답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종이를 이런 식으로 접어놓은 거야. 앞에서 말한 테스트 종이만 만들어서 잘 활용해도 90%의 암기는 다 돼. 근데 테스트 종이를 만들었는데 아예 출력 자체가 안 되는 10%가 있어. 너무 단순 암기야. 막 사람 이름을 외운다든지 연도를 외운다든지 아니면 외워야 될 종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은 출력 자체가 안 될 때가 있거든. 이제 암기를 진짜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개꿀팁이야. 이때는 이 세 가지만 활용해주면 돼. 첫 번째는 연상법을 쓰는 거야. 예를 들면 실제로 내가 중학교 때 외운 방법인데 disease라는 영단어를 그때 처음 배웠어. 그때 가르쳐주신 영어 선생님께서 병에 걸리면 뒤지지, 그러니까 디지스는 질병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딱 들은 이후로 정말 절대 안 잊혀지는 거야. 물론 영단어 독해를 할 때 연상법을 쓰면 방해된다라는 얘기도 많은데 너희가 최대한 개념 테스트 종이를 활용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연상법을 써도 난 괜찮다 보거든. 특히 내신 시험 기간엔 연상법이라도 무조건 해야 돼. 자, 두 번째는 단순 암기의 스테디셀러지. 앞글자 따가지고 외우는 거. 대표적으로 조선 왕조를 그렇게 외우잖아.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이때 노하우를 좀 알려주자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냥 해결책에 대한 종류를 앞글자로 외우거든. 이러면 시험에서 못 써먹어. 어떤 단서에서 뭐가 출력돼야 되는지가 없잖아. 그래서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앞글자 따기 할 때 맨 앞에 단서의 앞글자도 같이 넣어. 예를 들어서 내가 기억하는 거 아직도 화폐무인, 이 지구과학에서 하는 건데 화성이라는 단서가 나오면 화성 탐사선 종류야. 화성은 패스파인더, 무인 탐사선 이런 식으로 해서 화폐, 무인. 이게 앞글자 조합이 괜찮으면 잘 안 잊혀져. 나 20년 지나도 안 까먹었잖아. 뭐 목갈 탐락, 목성은 갈릴레오 탐사선 낙하. 자, 단순 암기 세 번째는 노래나 리듬 만들어 외우기. 이게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단순히 외워야 될 종류가 굉장히 많으면 엄청 효과적이야. 사실 우리 유치원생들 ABC 노래 부르잖아. A, B, C, D, E, F, G. 노래 만들기에 가장 기본 예시야. 마찬가지로 난 중학교 때 20색상환 20개의 색깔을 순서대로 외워야 되잖아. 그것도 옛날에 미술 선생님이 빨다 주귤 노노연 풀록촉 청바우선 노래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 안 까먹고. 그리고 이걸 단순히 중학교 내신에만 적용된다고 단정 짓지 말자. 수능 국어의 문법에 외우기 힘든 걸 외울 때 적용해준 선생님도 있었고 사탐이나 과탐도 적용 가능하고 나는 심지어 전공 수학이나 수학사라는 과목이 있어. 수학의 역사. 이런 거 외울 때도 암기가 쭉 늘어지니까 노래나 아니면 리듬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외웠었어. 자, 이제부터는 실전이야.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자, 네 번째로
벼락치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줄 거고, 5번째는 이걸 수학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하는지. 나는 이 방법으로 연세대랑 한양대 수리논술을 직접 합격하기도 했고 1등급을 수없이 만들어내며 학원을 또 여러 개 운영하고 있어. 노하우부터 한번 보자. 자, 우선 벼락치기 먼저 들어갈 건데, 벼락치기는 생명과학을 예시로 가지고 왔어. 자, 이랬을 때 단원을 보니까 지금 생물의 특성이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보니까 바이러스야. 그다음 세 번째가 보니까 생명활동과 에너지야. 자, 그러면은 이제 종이를 어떻게 만드냐면, 자, 바로 예를 들어 보여줄게. 여기다 생명의 특성을 써. 두 번째 바이러스 쓰고, 그다음 세 번째 생명활동과 에너지. 이렇게 카테고리는 크게 단원별로 나눠주는 게 좋아. 그래야지 이제 내용들이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 풀다 틀리는 거, 자꾸 안 이어지는 거 있지, 그냥 여기다 써. 어떻게 쓰냐면, 개체 유지의 특성이랑 종종 유지 특성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개체 유지 특성은 뭐 세포로 구성돼 있고, 물질대사, 자극 반응, 그다음에 항상성, 발생과 생장 이런 게 있고, 종종 유지의 특성이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야. 물론 머리 좋은 친구들은 이게 바로 정확히 외워질 텐데, 만약에 안 이어진다 치면 여기에 지금 문제를 쓰고 몇 가지인지 꼭 써. 그런 다음 여기에 해답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려 테스트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할 때 개체 유지의 특성 5가지 뭐 있었지 하고 혼자 읊는 거야. 그다음에 만약에 외워지면은 그냥 넘어가는데, 안 이어지면 내가 여기 점 찍어져 있지. 나는 안 이어지면 그냥 점을 찍었어. 별표도 귀찮아.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고 나면 모르는 애들이 점이 찍혀 있어. 두 번째는 점 찍은 애들만 다시 테스트. 바로 반복해가지고 그냥 외워줄 수 있게. 점 찍은 거 또 테스트하고. 그럼 개념만 여기다 써야 되나요? 아니지. 문제 풀다가 몰랐던 문제를 축소해서 써도 돼. 예를 들어가지고 대장균이 분열법이 뭐였다라고 이제 OX처럼 보기에 나왔는데 내가 틀렸어, 만약에. 여기다 쓰는 거야. 대장균의 분열법 하고서 딱 가리고서 뭐였지?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게. 이건 생식으로 분열을 하나 봐. 아무튼 내가 본 거고. 그 다음에 식도 써도 되나요? 숫자도 돼. 다 돼, 얘들아. 동화작용은 뭐 광합성 식 있지. 이것도 이쪽으로 가리고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거든. 이쪽은 여기 해답, 이쪽은 여기 해답. 그리고 이 종이 접기의 최대 장점은 시험 직전이 개효율적이야. 시험 직전에 이걸 다시 한 두 번 테스트하잖아? 진짜로 여기 써놓은 건 안 틀려. 나 같은 경우는 진짜로 여기 써놓고 틀린 적은 거의 없거든. 그럼 선생님 이건 암기 과목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 나는 암기 과목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실제 내가 공부하던 거 가지고 왔어. 옛날 그 대학교 전공수학 있잖아. 그거 지금 막 이렇게 문제를, 수학 문제를 써놓은 게 있어. 지금 보면 되게 낡았지, 그치? 점도 찍혀있지, 빨간색으로. 이거 실제 내가 시험 기간에 공부하던 거야. 이렇게 가리고선 막 문제를 이렇게 써놓고선 이렇게 해답을 막 썼던 것 같아. 여기 지금 이만큼이 중간고사 뭐 범위였던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마 다 진짜 올 A나 A뿔 나왔을 거야. 이제 5번째로 수학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직접 보여줄 건데, 수학은 문제풀이의 과정이 외워지면 안 돼. 그래서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란 말이 많이 있는 건데, 근데 또 아무것도 외우면 안 된다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이것만 딱 기억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 이해하고 나면 개념이 외워져 있어야 돼.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안 풀렸던 이유, 발상이나 해결책들이 있어. 그 발상이나 해결책도 결론적으로는 외워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제 풀이 과정은 안 외우고 개념이나 발상, 해결책만 잘 정립하고 쌓아서 외울 수 있는지, 그걸 내가 단계별로 보여줄게, 직접. 자, 지금이 만약에 1단계야? 문제를 막 열심히 풀었어. 그래가지고 한 페이지를 채점했어. 얘가 좀 만만했던 거지. 만약에 조금 어렵다 느끼면 요 3개 정도만 풀고 채점해주는 게 더 좋다고 했지? 너무 어려우면 바로바로 좀 채점해도 되는데 3단 체크해주고. 그래서 채점을 했더니 이렇게 맞았고, 만약에 얘를 만약 틀렸어. 맞았고 뭐 맞았고 틀렸어. 근데 얘는 만약에 몰랐고 얘는 좀 풀었는데 이상하게 틀린 거야. 연산 때문에. 연산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필연성 체계화 노트에다가 넣어줘. 특히 지금 이 문제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 64번 같은 경우에 얘 분수 있잖아. 얘를 뭐 하면 될까? 불을 딱 보자마자 잘하는 친구들은 통분하고 싶어. 이미 필연성이 체화가 돼 있거든. 그래서 통분하면 A, B분의 B-A. 이거 지금 얘를 대입하고 얘를 대입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고. 분수가 나오면 아, 통분을 하거나 찢어야 되는구나 하고 단서별로 해결책들이 모여야 돼. 개념이나 발상이. 이거는 내가 쓴 게 아니지. 내 글씨, 나 글씨 잘 못 쓰잖아. 실제 내 수강생이 노트 작성해 놓은 걸 사진으로 받은 거야. 노트는 파트가 나는 보통 5가지 써주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6가지가 있더라고. 뭐냐면 연산이나 습관, 그리고 그래프, 그 다음에 도형, 그리고 규칙적으로 세는 거. 이거 뭐라고 해? 우리 수학에선 노가다라고 많이 그러지. 그리고 특이성들도 모아놔야 돼. 숫자나 식의 특별함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수를 같이 모았더라고. 6가지를 같이 모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몰라서 틀린 거 있지? 이거는 꼼꼼하게 분석을 해. 내가 왜 틀렸는지도 잘 파악하고선. 그리고 그냥 넘어가. 노트에 그냥 쓰지 마, 지금은. 왜냐면 어려운 문제집을 처음 풀었을 때부터 노트에다가 개념 발상 단서별로 쓰잖아? 노트가 볼륨이 너무 커져. 모르는 게 너무 많을 때도 있거든.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기억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 필연적으로. 그래서 1단계는 연산이나 실수 관련된 것만 쓰고 2단계로 넘어가자. 1단계에서 틀린 걸 고치고 이렇게 세모를 쳐놓고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났어. 대답
단원을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온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푸는데 이 연산 실수는 풀 필요 없고 별표다에서 몰랐던 거 있지? 이것만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건데 이때 두 번째에서 너무 쉽게 잘 풀렸어. 그러면은 넘어가도 괜찮아. 자기 자신을 너무 못 믿으면 그것도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 그래서 다시 풀었을 때 쉽게 풀리면 일단 넘어가자. 근데 2단계를 훑어보는 중에 다음 페이지에 막 다시 풀었더니 이게 안 풀리는 게 있어. 아니면 풀었는데도 다음번에 이게 우연히 떠오를까? 막 이렇게 걱정되는 게 있어. 그럼 이 문제를 작성해야 될 거 아니야, 노트에. 물론 이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틀리는 거는 좀 쉽지 않아. 쉬운 문제긴 한데 노트 작성법 예시로 한번 보자. 자, 이건 사실 사인 법칙 쓰면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 중학생까지 풀 수 있게 좀 쉬운 풀이 한번 가볼게. 원래 특수각이 나오잖아? 특히나 이 특수 둔각 105도 같은 경우는 45도와 60도의 합이거든? 이런 특수각이 나오면 수선을 내리꽂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복잡한 도형에서. 그러면 여기가 30도인데 여기가 60도라는 거 보이지? 그리고 나면 여기가 45도고 90도 때문에 여기도 45도가 돼. 이거 삼각비 비율이 2대 1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12면 여기는 6이고 이것도 6, 여기도 6.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는 6루트 2 해가지고 AC가 지금 나오고 게임 끝난 거거든? 그럼 여기서 잘 안 떠올랐던 건 뭐야? 우연히 안 떠올랐던 건 특수각을 보고 수선을 내리꽂아야 된다는 점이거든. 그럼 우리 수강생 노트 볼까? 특수각이 나왔을 때 수선을 내리꽂는다라고 적혀있지?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쌓이고 그리고 이게 각인이 되면 수학 실력은 점점 오를 수밖에 없거든. 근데 저는 노트에 필기해도 잘 안 떠올라요 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이 선을 만들어 놓은 거야. 실제 내가 이렇게 공부했어. 이 선대로 종이를 하나 반을 접어. 이렇게 반 접고 한번 또 접어. 이렇게 4등분 되겠지, 종이가. 그러고 나면 이 종이를 요렇게 가리면 요쪽에 단서들만 나와. 단서만 보면서 여기 해결책들을 안 보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종이거든. 사실 공부라는 게 정말 힘든 거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외롭고 두렵고 걱정될 수밖에 없어. 이 영상을 통해서 그 걱정과 겁나는 부분들이 조금은 덜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이 나중에 언젠가 꼭 돌아온다라는 마음으로 후회 없는 노력해서 좋은 결과 꼭 만들어내도록 하자.